김우주는 메리를 만나러 타운하우스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여수에서 보낸 하룻밤은 김우주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메리 어머니가 건넨 우리 딸 많이 아껴달라는 당부에 김우주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었더라고요. 차 안에서 혼자 미소를 지으며 메리와 나눴던 대화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타운하우스 앞에 도착한 김우주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메리가 낯선 남자와 현관 앞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전 약혼자 김우주였는데요. 김우주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약혼자 손에 들린 약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자신의 공황장애 약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지? 김우주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 약은 자신의 차 안에 항상 보관하던 거였는데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미행했고 차를 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저 약병에 자신의 이름과 병명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명순당 후계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전 약혼자 우주는 약병을 흔들며 비웃듯 말했어요. 메리야, 내가 고른 남자 참 대단하더라. 겉으론 멀쩡한 척하지만 정신과 약을 달고 사는 사람이잖아. 메리는 깜짝 놀라 약병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공황장애야. 김우주, 저 자식 정신병자라고. 전 약혼자의 폭탄 발언에 메리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우주는 주먹을 불끈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약 어디서 났어요? 김우주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전 약혼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디서 났긴. 내 차 안에서 났지. 탐정 고용해서 미행했거든. 불법 침입이에요.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김우주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전 약혼자가 약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 좋아요. 그럼 이 약 언론에 공개할까요? 명순당 후계자가 정신병으로 약 먹는다는 거 신문에 나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협박이었습니다. 김우주는 이를 갈았어요.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용하다니. 당신,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메리랑 헤어져요. 그리고 타운하우스 명의도 메리 앞으로 넘기고요. 메리는 두 남자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우주야, 그만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메리가 전 약혼자에게 말하려 했지만 전 약혼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리야, 넌 모르는 거야. 저런 정신병자랑 살 수 없어. 나랑 다시 시작하자. 무슨 소리야? 나 너랑 다시 시작할 마음 없어. 메리가 소리쳤지만 전 약혼자는 웃기만 했어요. 그때 백상현이 나타났습니다. 백상현은 우연히 이 타운하우스 단지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세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야? 백상현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전 약혼자는 백상현을 보더니 약병을 흔들며 말했어요. 오, 롯데백화점 상무님 아니세요? 타이밍 완벽하네요. 당신네 백화점에서 준 경품 당첨자가 사기꾼이라는 거 아세요? 사기꾼? 백상현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들 위장 부부예요. 애초에 당첨 자격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김우주란 자는 공황장애 환자고요. 전 약혼자의 폭로에 백상현은 김우주를 쳐다봤어요. 김우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우주야. 백상현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김우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메리는 김우주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주씨, 괜찮아요. 공황장애가 뭐 어때서요? 그게 우주씨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메리의 따뜻한 말에 김우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메리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메리씨. 김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데 전 약혼자가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 근데 메리야, 너 그거 알아? 공황장애는 유전돼. 나중에 애 낳으면 그 애도. 닥쳐. 김우주가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어요. 내 병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김우주의 분노에 전 약혼자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백상현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어때? 이렇게 길에서 싸우는 건 누구한테도 도움 안 돼. 백상현의 차분한 목소리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약 돌려주고 가세요. 그게 불법으로 얻은 거라는 건 당신도 알잖아요. 백상현이 단호하게 말하자 전 약혼자는 코웃음을 쳤지만 약병을 김우주에게 던져줬어요.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죠. 근데 김우주 씨 조심하세요. 이 약병 사진은 이미 제 휴대폰에 다 저장했거든요. 전 약혼자의 협박에 김우주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전 약혼자가 떠난 후 세 사람은 타운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은 김우주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우주야, 왜 말 안 했어? 백상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명순당 후계자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게 알려지면 회사에 타격이 올 거 아냐. 김우주의 대답에 백상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혼자 그렇게 힘들었어? 미안해. 걱정 끼치기 싫었어. 메리는 김우주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주 씨, 언제부터였어요? 8살 때 부모님 잃고 나서부터예요. 그날 제가 조금만 말을 잘 들었으면 부모님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김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떼쓰다가 아버지가 핸들을 잘못 꺾으셨거든요. 다 제 잘못이에요. 메리는 김우주를 꼭 안아줬어요. 아니에요. 우주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메리의 위로에 김우주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흘러나왔어요. 백상현은 옆에서 김우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우주야. 한참을 울던 김우주가 진정하고 나서 세 사람은 대책을 논의했어요. 전 약혼자가 사진을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하죠? 메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 불법 침입이랑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어. 백상현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사진이 퍼지면. 김우주는 불안해했습니다. 우주 씨, 제가 생각이 있어요. 메리가 입을 열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공개하는 건 어때요? 우주 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열심히 치료하며 회사 일도 잘하고 있다고요. 숨기려고 하면 더 큰 스캔들이 되지만 당당하게 말하면 오히려 공감받을 수도 있어요. 메리의 제안에 김우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공개한다고? 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주 씨처럼 훌륭한 사람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메리의 말에 백상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요즘은 멘탈 헬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잖아. 하지만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김우주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김우주는 용기를 내서 할머니 고필련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우주의 진지한 표정에 고필련은 책을 덮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맞아.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8살 때부터 약을 먹어왔고요. 김우주의 고백에 고필련은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다. 고필련의 대답에 김우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가 뉴욕에서 치료받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진경이한테 들었지. 고필련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혼자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단다. 할머니의 말에 김우주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우주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병이 있어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니. 할머니는 그런 내가 자랑스럽단다. 고필련은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김우주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해요. 누군가 악용하기 전에 제가 먼저 당당하게 밝히고 싶어요. 김우주의 결심에 고필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할머니가 옆에서 도울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김우주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어요. 며칠 후 명순당은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명순당 마케팅팀 김우주 팀장, 공황장애 투병 사실 공개. 정신 건강의 중요성 알리기 위해 용기 내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대부분 응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멋있다, 용기 있는 결정, 정신질환 편견 깨는 계기가 되길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윤진경은 기사를 보고 급히 김우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기사 봤어. 정말 대단해. 진경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진경아, 그동안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해.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경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서 다행이야. 고마워, 진경아. 한편 전 약혼자 우주는 기사를 보고 당황했어요. 자신이 협박 카드로 쓰려던 게 이미 공개돼 버렸거든요. 제길 한 수 앞서갔네. 전 약혼자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카드는 위장 결혼 사실뿐이었어요. 좋아, 그럼 이걸로 가자. 전 약혼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주와 메리는 타운하우스 거실에 앉아 기사 댓글들을 읽고 있었어요. 우주씨 봐요. 다들 응원해주고 있어요. 메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메리씨 덕분이에요. 메리씨가 아이디어 안 냈으면. 김우주는 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어줄 거죠? 아, 당연하죠. 저 어디 안 가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우주가 문을 열자 장응수가 서 있었습니다. 응수 형? 우주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장응수의 진지한 표정에 김우주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메리는 자리를 피해 주었고 두 남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세요? 우주야,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장응수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김우주는 놀랐어요. 형, 내 기사 보고 많이 반성했어. 난 내가 완벽한 줄만 알았거든. 근데 너도 힘든 걸 혼자 참고 살았던 거잖아. 그런 줄도 모르고 질투만 하고. 장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도 힘드셨잖아요. 저도 알아요. 김우주가 말하자 장응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주야, 난 후계자 경쟁 포기할게.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 장응수의 말에 김우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난 경영보다 연구개발이 더 맞는 것 같아.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게 나한테는 더 재밌더라. 장응수는 처음으로 솔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형. 형이 좋아하는 일 하시는 거 응원할게요. 두 사촌은 화해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 앙금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장응수가 돌아간 후 메리가 나왔습니다. 잘 해결된 것 같네요. 네, 형이랑 화해했어요. 김우주는 후련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전 약혼자죠. 메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메리는 전 약혼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주야, 우리 이혼 서류에 사인하자. 메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김우주 씨한테 접근하지 마. 메리의 단호한 말에 전 약혼자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한 불법 행위들 전부 고소할 거야. 메리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불법 침입, 협박, 스토킹. 증거 다 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메리의 준비된 모습에 전 약혼자는 당황했습니다. 너 언제 이런 걸? 사랑한다고 무조건 참아주는 줄 알았어? 이젠 아니야. 내 인생을 망치려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 안 해. 메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전 약혼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이혼 서류에 사인할게. 대신 타운하우스에 대한 권리는 포기해. 당연하지. 넌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어. 메리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전 약혼자는 마지못해 사인했어요. 메리야, 솔직히 말할게. 난 너를 사랑했어. 그냥 제니한테 한눈 판 게 실수였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넌 나한테 상처만 줬어. 메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행복해, 메리야. 전 약혼자는 일어서서 카페를 나갔어요. 메리는 사인된 이혼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순간이었어요. 김우주는 회사에서 메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혼 서류 사인 받았어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문자를 본 김우주는 환하게 웃었어요. 옆에 있던 백상현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메리 씨가 드디어 전 남편이랑 완전히 정리했대요. 그래. 축하해, 우주야.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그날 저녁 김우주는 메리를 데리고 특별한 장소로 갔습니다. 명순당 본점 옥상이었어요. 우주 씨, 여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자주 왔던 곳이거든요. 김우주는 메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메리 씨, 이제 우리 진짜 시작해요. 위장도 아니고 계약도 아닌 진짜 사랑으로요. 김우주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유메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번엔 진짜로요. 김우주의 프로포즈에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또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키스를 나눴어요. 별들이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김우주와 메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명순당 정원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고필련은 손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고 윤진경은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줬어요. 백상현은 주례를 맡아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길 축복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사회자의 멘트에 김우주는 메리를 꼭 안고 입을 맞췄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우주는 메리의 귀에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우리 진짜 아내. 저도 사랑해요, 우리 진짜 남편.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